네, 안녕하십니까. 스타쿨의 군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5월 9일이고요. 밤 12시 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영상에서는 정말 주가를 분석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정말 군맨이 많은 주식에 대한 흐름의 내공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고요. 끝까지 이 영상을 잘 들어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이 생겼구나. 매수 타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제가 매수를 요청을 드려서 삐아라고 하는 종목이 하루 만에 21%의 수익을 나게 됐습니다. 5월 7일 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추천 종목에 5월 7일 날입니다. 보시면 5월 7일 날 삐아 매매 전략을 올렸고요. 5월 6일 날 전날 올렸죠. 그래서 5월 7일 날 매매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5월 7일 날 삐아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5월 6일 날 차트가 되겠네요. 차트가 생겨서 여기에서 이 파란색 영역에서 이제 매수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매수를 자신 있게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 다음날 21%의 수익을 내게 됐던 그 이유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BI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저도 여기서 뭐 카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매수하고 오늘 수익을 좀 났고요. 여기 이제 끝까지 갔으면 거의 21% 이렇게 수익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 수익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여기서 반을 팔고요. 두 개에서 이제 여기서 반은 팔아서 수익은 좀 꽤 짭짤하게 챙겼고요. 나머지는 이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도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힌트를 찾아보시죠. 이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고 왜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왜 여기서 매수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흘러가고 있었는데 뭐 이평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어, 이 일봉 차트와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만 특히 이제 여기에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일봉 차트에서 이제 거래량과 차트의 모양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삐아라고 하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여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쯤 갈 것이냐라고 하는 가긴 가는데 언제 갈 것이냐 어디서 매수해야 될 것이냐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증시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이 삐아라고 하는 것은 상방을 좀 앞으로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종합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매수점을 잡느냐 하는 그 포인트를 잡는 매수점을 잡는 거,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요. 요 봉을 보십시오. 이제 흘러오던 주가가 뭐 뒤쪽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양봉이 있죠. 양봉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았어요. 이 양봉에 저는 항상 보죠. 이 양봉의 거래량이 얼마가 거래가 터졌냐면 330만 주, 338만 8천 주가 터졌죠. 근데 요 거래량이 요건데요. 실제 유동주는
350만 주예요. 유동주가 여기 보시면 350만 주가 유동주죠. 그러니까 유동주 중에 338만 주면 유동주만큼 터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봉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누군가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양봉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음봉이 하나 생겼죠. 다음날 음봉이 생겼는데 음봉의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 이유는 앞에 부분을 해석하면 됩니다. 앞에 부분을 해석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양봉을 만든 세력이 주식을 고가에서 매도하지 않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음봉이 있죠. 이 음봉도 보면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죠. 자, 근데 그러던 이 주가가 갑자기 음봉을 이렇게 만들고 음봉을 만들고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개파락이 생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장대 음봉이 생겼는데 이 장대 음봉을 보고 자, 여기 이렇게 양봉이 생길 때, 드디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구나 해서 여기에 참여한 개인들이 많을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누구나 다 그렇죠. 고점을 돌파해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이런 개인들은 원치 않는 거죠. 세력들은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을 어떻게 떨궈내고 개인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손절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냐. 또 차후 앞으로 상승을 시키는데 이런 개인들을 털어내야지만이 악성 매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력 입장에서는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음봉이 만들어지면 이 음봉 하나에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앞에 음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도 음봉이 아주 서슬퍼렇게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까지 내렸게 해서 장중에 여기까지 내렸습니다. 견딜 사람이 없겠죠. 그죠? 특히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을 내렸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보실 적에요. 이제 윗꼬리, 밑꼬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밑꼬리는 어떻습니까? 궤적이 주가가 내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왕복이 된 거죠. 왕복. 요거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내린 거죠. 그죠? 물론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캔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밑꼬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던 왕복입니다. 왕복. 이거는 편도죠. 편도로 쭉 내려온 거고 요거는 내려왔다가 올라간 왕복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캔들의 크기라도 이렇게 밑꼬리가 있는 캔들들은 거래가 더 많겠죠. 그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다시 얘기해서 음봉으로 만들어지니까 겁나니까 파는 사람들이 있었겠고요. 또 이 정도면 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받아쳐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세력이 여기서 밑에서 더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자, 근데 그 다음날 여기까지 밀어 올렸던 주가가 갑자기 또 개파락을 합니다. 개파락을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2%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하죠. 자, 개파락을 시작하니까 아이고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기에 이날 들어갔던 사람들 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갭 상승을 해서 주가가 가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개파락을 하니까 겁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시초가에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초가에 받아서 이거 가격이 싸니까 여기 가격이 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서 위에 있는 물량을 받아냈겠죠. 그죠? 근데 이 받아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세력이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냥 공포를 주고 이제 개파락을 시킨 다음에 개파락을 시키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매도를 쭉 내놓겠죠. 그것들은 이제 다 받아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왕복이 되는 겁니다. 왕복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날의 밑꼬리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날의 이 윗꼬리 부분은 겹치잖아요. 그죠? 요거를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줄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간이 하나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겹쳐졌던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매도하는 자, 매수하는 자, 매도하는 자, 매수하는 자들이 다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뒤엉켜 있는 곳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그만 음봉이 아니라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만들어낸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음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매수할 사람이 계속 저도 여기서 매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요. 또한 마찬가지 제가 해석한 대로 여기서 주가를 밀어 올린 세력이 팔지 않고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물량들을 이런 과정 속에서 단타로 다 던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을 따져보면 충분히 매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리면 매수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해서 작은 양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여기서 다 팔고 내려왔다면 주식은 음봉에서 이것도 음봉을 만들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더 팔거나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갭상승을 시켜요. 갭상승을 시켜놓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윗꼬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만 올랐다가 양봉으로 만들고 끝났어요. 근데 거래량은 굉장히 적죠.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음봉의 두 개는 음봉이 그렇게 큼에도 이게 음봉의 변동성이 얼마냐면 이 음봉의 변동성은 거의 몇 프로가 되냐면 저가하고 고가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이 됩니다. 10% 이상의 흔들기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변동성을 갖고 온 무서운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이렇게 두 개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이 두 개가 작아요. 얼마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음봉이 큰데 거래량이 작습니까? 여기 던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음봉은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던지는 물량만큼을 다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잦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받을 만큼만 받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반증이 이런 양봉입니다. 양봉이 생겨서 이제 종가까지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정말 많은 어떠한 그 매수와 매도가 뒤엉켜 있는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이 장대 양봉으로 그 부분을 그냥 돌파해 버려요. 돌파해 버리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제 돌파했다고 매수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이걸 깨고 내려오는 순간은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확인이 필요한 거냐면 저에게는 이 부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 매도가 일어났던 의미가 있던 이 부분을 쉽게 지나가고 났는데 이 부분에서의 지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의 지지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세력은 이 자리를 장대양봉으로 빠르게 진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한번 보세요. 주가 차트를 쫙 열어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의 중요성은 아마 찾아보시면 거의 모든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주식들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의 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음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확인을 하죠. 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확인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석형 음봉이 하나 생기죠. 음봉이 생기고 그 다음날 양봉이 생겼어요. 요게 며칠이냐면 5월 2일이고요. 요게 5월 2일이고 요게 5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7일 이제 연휴가 꼈기 때문에 5월 2일에서 5월 7일로 넘어간 거고요. 요날 양봉을 보고 오케이,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구나, 상방을 가겠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양봉 하나가 주는 의미가 밑으로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5월 2일 날 제가 저녁에 5월 7일 날 이 자리에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아침 시가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오늘이죠. 5월 8일 날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던 거고요. 수익이 난 다음에 이걸 왜 안 팔았느냐? 자, 어느 정도 팔고 안 파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거래량을 크게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다 세력의 손에 넘어간 간 거고요. 세력은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장대양봉을 갖고 거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은 상방의 포지션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방의 포지션을 가지면 또 어디서 매수할 거냐? 그것도 매수 맥점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음봉과 음봉 사이의 공간에서 생겼던 이러한 매수 매도가 정말 뒤엉켜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을 다 받았던 자리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를 아주 쉽게 큰 양봉으로 그냥 툭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왔을 때 매수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주고 상방의 포지션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답은 여기서 얻었고, 그 다음날 이제 매수 사인을 냈고,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났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 전날 매수를 그렇게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차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서 주식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모든 주식이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이런 타입들이 대부분 가드라 하는 거고요. 실제 주식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이 차트를 가만히 펴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매수 타점을 잡는 역량이 생기고요. 그 역량에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저희 카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방도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에도 들어오셔서 운영되는 것들을 보시고, 이거 매매 말고도요, 제 매매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카페에 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요새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그 원전에서 그 한 더블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석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만 갖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주식의 흐름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제 거래량하고 조합을 통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빨리 쉽게 캡치를 하고 수익을 내는데 연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드리는 거고, 또 너무 많은 분들 아는 건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시면 이것도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알 같은, 정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좀 고급 수준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깨알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